이번엔 교차로 사고입니다. 야간 출근하느라고 길을 나섰는데 그때 맞은편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 옆차로 버스까지 충돌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황색 불임에도 불구하고 서야 되는데 빨리 지나가려고 속도를 낸 상황이었어요. 조금 더 빨리 가려는 욕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이처럼 황색 불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건너려다 사고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교차로에서 황색 불일 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신호 위반에 속한다고 합니다. 황색 불이 바뀌면 무조건 서는 거는 맞는데 가끔씩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빨리 지나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뒤부터는 그 사고를 본 뒤부터는 그냥 황색 불이면 그냥 서요. 그냥 서게 되더라고요. 황색 불일 때 정지하는 습관을 길러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톨게이트 사고입니다.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입하던 제보자, 그때 3차로를 단숨에 가로지르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거기서 사고가 났다는 데서 좀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죠. 불과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그냥 차가 갑자기 돌더라고요. 아차 싶었죠, 이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보자 앞 차량을 주목해 주세요. 속도를 늦추고 차로 변경을 하던 차량, 그런데 다시 급하게 방향을 바꿉니다. 결국 제보자의 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뭐 음주나 졸음운전은 같지는 않았고요. 하이패스가 미장착이 된 상태에서 당황해서 좀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곳 톨게이트는 3차로까지는 하이패스, 4차로부터는 요금소가 있는 일반 창구인데요. 급하게 일반 창구로 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차량 본체하고 사고로 인해 제보자의 차량은 타이어 3개, 뒷범퍼, 조수석 측면까지 파손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1차선하고 2차선 중간 정도에 멈춰가지고 다행히 다른 2차적인 사고는 없었습니다. 평온한 도로 위 위험천만한 행동을 일삼으며 운전자를 노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니고? 아직 블랙박스 찍히고 있으니까 꺼져. 만약에 이 카메라가 없었으면 이 사고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고다. 그거를 노리고 덤빈 거다. 되든 안 되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을 편취해 운전자들에겐 위협적인 자해 공갈. 갈수록 늘고 있는 자해 공갈의 피해와 그 수법을 취재했습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법한 좁은 골목길,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서행하며 지나가던 찰나 보행자와 부딪히고 마는데요. 이때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보행자가 무언가를 줍습니다. 일면 도로를 서행하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그 고의로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혀서 그 휴대폰을 떨어뜨린 다음에 액정 수리비를 편취한 그런 사건입니다. 운전자는 당시 사고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괜찮으시냐 물어봤더니 그냥 가시라 그러고 그냥 일단 괜찮다 그러고 아유 됐어요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별일 아니라는 듯 오히려 운전자를 안심시켰다는 남자 때문에 더 미안했다는데요.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 연락 달라 그랬더니 이제 핸드폰 액정비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운전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언니가 몇 달 뒤에 똑같은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언니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핸드폰 비만 받았다길래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서 언니 잠깐만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혹시 이 전화번호 아니야? 그럴 때 맞다 그러는 거예요. 운전자의 사고 현장과 불과 100m도 차이 나지 않는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죠. 결국 자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는데요. 비교적 어떤 그 소액을 노렸고요. 오히려 몸 괜찮다. 호의적으로 또 아주 그 다정하게 다가가는 이 언변이 좋은 이 말에 굉장히 안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를 당한 여성 운전자 중에는 실제 이 피의자와 교제까지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성 운전자의 심리를 파악해 사고 신고를 피하고 손쉽게 수리비를 편취할 수 있었던 자해 공갈범.
잘생긴 외모와 친절한 언행으로 사고에 대한 의심마저 거두게 한 첫 번째 자해공갈 수법이었습니다. 운전자를 기막히게 하는 두 번째 자해공갈 수법은 뭘까요? 불법 주차로 좁아진 도로 서행하던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주차된 승합차를 주목해 주세요. 차량이 지나가는 찰나 갑작스럽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피해 운전자를 만나 당시 사고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가해자가 요 뒤에서 승합차 사이에 이렇게 끼어서 숨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숨어 범행 차량을 물색한 겁니다. 차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숨어 있다가 지나가고 난 뒤에 뒷바퀴에다가 집어넣는. 바퀴를 통과하고 나니까 약간 차가 덜컹하는 순간에 아차 놀래고 뭐 당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도 되지 않아서 당일 사고 장소를 지나가는 또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저 모습 마치 복사라도 한 듯한데요. 같은 동일한 장소에서 또 우리 개인 택시 조합원이 똑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접보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이것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불과 2시간도 안 돼서 같은 장소 똑같은 모습과 수법으로 반복 범행을 저지른 자해공갈범. 혹시 상습범은 아니었을까요? 같은 보험 사기로 징역형을 살고 나왔는데 13일 만에 또 같은 종류의 그 보험 사기를 해서 5개월 만에 총 17회에 걸쳐 3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출소한 지 13일 만에 자해공갈 시도 영업용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대부분 사고 신고 대신 현장에서 합의하거나 보험 처리로 해결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택시기사, 영업용 기사들은 시간이 곧 돈이에요. 내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냥 몇십만 원 주고 빨리 합의하고 털어버리고 일을 하자. 기사들 머릿속에 그냥 각인되어 있는 상태죠. 직업 특성상 사고에 민감하고 신고를 꺼려한다는 점을 악용한 범인. 다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와 사람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피해자인 보행자에게 보험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이런 방법이 쉽게 돈이 들어오니까 한두 번은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하다가 보니까 계속 횟수가 늘어나고요. 자해공갈범의 경우 경미한 부상으로도 손쉽게 현금을 받아낼 수 있어 반복된 범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입하는 흰 차량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때 차량이 지나칠세라 재빠르게 다리를 뻗는 한 남자. 자, 이 정도면 안 봐도 느낌이 오죠? 이어 다리를 절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많이 안 다치셨냐 하니까 뭐 괜찮은데 치료비만 달라. 얼마 정도 요구하는 30만 원 정도. 제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서 있는 차주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블랙박스들을 부탁을 해서 봤죠, 이제. 자칫 가해자로 몰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침착하게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운전자. 그 사람이 이제 다리를 한번 바퀴 집어넣는데 제가 피했어요. 한 번 더 깊게 집어넣어서 무릎을 이제 여기 차에 박은 거죠. 자해공갈 수법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서행하는 차에 사이드밀러에 손목을 부딪힌다든지 내지 뒷바퀴에 발을 살짝 들이대가지고 본인들을 좀 적게 다치면서 이제 소액의 합의금 내지 핸드폰 수리비를 즉석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차량의 측면을 노린 자해공갈 수법이었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입증하기 어려워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제보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손님 모시고 이쪽 가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고, 근데 갑자기 난 차에 팍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차를 세우고 바깥 나가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오른손에 이렇게 움켜쥐면서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화를 내고. 사람이 오는 걸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날의 사고가 더 당황스러웠다는데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차량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겁니다. 이건 손목치기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차의 백밀러에 손목을 대서 마치 이제 운전자의 실수로 인해서 보행자하고 사고가 난 것처럼 이렇게 범행을 하는 거죠. 손목치기는
운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번화가나 일방 통행길에서 나타나는 자해공갈 수법 중 하나인데요. 2014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5월 14일까지 총 48회에 걸쳐서 2,3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걸로 확인됩니다. 블랙박스에 잘 잡히지 않는 조수석의 사이드미러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맨인 블랙박스에서도 이 수법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죠. 밤이면 좁은 골목길에 나타나 손목치기를 일삼다가 악연의 덜미를 잡혔던 자해공갈범 기억나시나요?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차라리 돈 주는 게 낫겠고 내가 또 잘못했나 하고 또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처음에는 2만 원을 줬어요. 행인으로 가장에 접근한 범인. 악연의 시작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팔을 들어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힙니다. 전형적인 손목치기 수법이죠. 황당한 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3일 후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차만 바뀌었죠. 더군다나 범인은 복장까지 똑같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데요. 지독한 악연으로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보자마자 저는 그 사람인 줄 알았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짓을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내리자마자 뭐 경찰서 어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신고합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자해공갈이 의심될 만한 상황. 신고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 정확한 영상이나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CCTV에 정확하게 그 장면이 포착돼가지고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결국 손목치기 수법으로 자해공갈을 일삼다가 검거됐는데요. 갈수록 치밀해지는 범행 수법, 그리고 그들의 표적이 되는 운전자들. 자해공갈 대처 방안은 없는 걸까요? 사고가 발생하면은 금액을 소액을 제시해서 굳이 보험사에 접수한다거나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하고 현장에서 소액의 금액을 받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은 운전자들은 뭐 단돈 10만이 될지라도 그 보험사에 반드시 접수를 해주시고요. 근데 보통 운전자들은 그 보험사에 접수하면은 할증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가지 않으면은 전혀 할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합의를 보시더라도 보험사에는 반드시 접수를 해서 그 이력이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범행을 이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자해공갈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첫걸음, 신고가 아닐까요?